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1415년 12월 5일 한명회는 청주 안씨와 여주 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였습니다. 태어날 당시 형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숙아였기에 집안에서는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아이를 극진히 보살핀 덕분에 기적적으로 생존하였고 점차 성장하여 몇 달 만에 웃고 안아볼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와 등의 검은 사마귀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본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한명회의 집안은 친가와 외가 모두 권세가 강한 가문이었습니다. 종조부인 한상경은 영의정을 지낸 개국 공신이었으며 외가 역시 왕실과 혼맥을 맺고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었고 가세 또한 점차 기울어 개국공신 가문의 후손이라는 신분에 비해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한명회는 젊은 시절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왕을 호위하던 친위 군사 조직인 충순이에 소속되어 무사들과 교류하였고 이는 훗날 그의 정치적 행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명회는 과거 응시를 포기하고 38세가 되던 1452년에 과거가 아닌 가문의 음서를 통해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개성에 있던 경덕궁 관리직을 맡으며 관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시기 한명회는 평생 친구였던 권람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람은 1450년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병서 교정 업무를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책임자로 있던 수양대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수양대군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권람은 한명회를 장차 큰일을 도모할 인물로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세는 문종의 승하 이후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 국정을 직접 주도하기 어려웠던 단종을 대신하여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였습니다. 수양대군을 만난 한명회는 고명 대신 중심의 정치구조 속에서 새로운 권력 기반을 형성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신의 계획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양대군은 큰일을 도모하기로 결심하고 향후 계획과 거사의 준비를 한명회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수양대군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한명회는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유정난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전국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물들과 비주류 세력을 포섭하였으며 특히 충순이 시절 인연을 맺은 홍달손 등 무인 30여 명을 끌어들여 거사에 필요한 실전 병력을 확보하였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마침내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홍달손 등을 불러 거사 계획을 확인한 후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고명을 받아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였으며 이어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키며 종친 세력 내 반대 기반을 제거하였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명칭은 계유년의 난을 평정하였다는 뜻으로 수양대군 측이 김종서 등 고명 대신을 영모 세력으로 규정하며 일으킨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는 계유정난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훈구 세력의 핵심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었고 이른바 양위를 요구하는 공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455년 7월 25일 단종은 수양대군 측 핵심 세력이었던 한명회, 권람 등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왕위를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단종은 상황의 거처인 수강궁으로 옮겨졌으며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1456년 음력 6월 성산문 박팽년 등 사육신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직후 가담자의 밀고가 이어지면서 사육신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듬해 순응으로 유배된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였으나 이 역시 사전에 계획이 발각되면서 복이 모이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명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종의 외가와 금성대군 등 남은 반대 세력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고 유배 중이던 단종까지 사사하게 함으로써 복이 움직임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습니다. 한명회는 단순히 세조의 책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도승지와 이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세조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였습니다. 특히 육조직계제 부활을 주도하며 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북방 군무를 총괄하며 여진 세력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나라 사신 접대 등 외교 업무를 완수하며 대내외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한명회의 권력은 혼맥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각각 예종과 성종의 왕비로 들여보냈습니다. 두 왕의 장인으로서 국구의 지위에 오른 그는 왕실 외척이자 공신 세력의 핵심으로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권세를 두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유하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한명회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1467년 이시해에 난 당시 한명회는 반란 세력의 이간질로 인해 신숙주 등과 함께 의금부에 투옥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종즉위 후 남이의 옥사를 처리한 공을 인정받아 익대공신 1등에 책봉되며 다시금 정계의 중심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한명회는 성종대에도 영의정을 지내며 어린 왕을 보좌하는 원상으로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말년의 한명회는 부귀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한강 남쪽에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압구정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갈매기와 벗하며 세상사를 잇는다는 의미였으나 실제로는 수많은 문객과 권력자들이 드나드는 정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장성하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하였고 사림 세력의 비판 역시 점차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한명회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1481년 한명회는 자신의 정자인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국왕 전용 물품인 용봉차이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한명회는 사신 접대 업무를 거절하는 듯한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신하로서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자 국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대간들의 탄핵 대상이 되었고 외지로 유배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으로 복귀하였으나 이전과 같은 압도적인 실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종이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여 훈구파의 독주를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명회는 국가의 원로인 원상으로서 국정자문에 응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권력의 중심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시대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국가의 원로로서 예우를 받았으며 사후에는 충성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한명회는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왕권 강화와 제도 정비, 국방 안정에 기여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생전의 정난, 좌익, 익대, 좌리 등 무려 4차례나 공신으로 책록되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명회는 생전에는 최고의 권세와 영예를 누렸지만 죽음 이후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계유정난을 주도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훈구파의 우두머리로서 부정축제와 권력 독점에 폐단을 낳아 조선의 도덕적 정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산군대의 갑자사화 당시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부관 참시를 당하였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의 목이 잘리는 처벌을 받은 것은 그가 생전에 누렸던 권세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한명회라는 인물은 국가의 발전을 이끈 공신이자 수많은 정적을 피로 물들이고 왕위를 찬탈한 책략가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